57강입니다. 57강에서는 앞에 공시제도로 5개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5개가 있죠. 이 5개에서 국장은 표준과 공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지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땅 가운데서 국장은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고요? 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죠. 해갖고 전국에 있는 땅 가운데서 표준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법인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정나실공이 적정가격, 적정가격은 세 글자죠. 통정성, 나지상정, 그 건물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용도, 그 다음에 공법은 인정을 한다. 사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익은 반영했다.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 표준이니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공시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지가면주, 지용도 이렇게 공시를 하면은 이의신청 절차가 들어가죠. 30의 절차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개평보 국배 개별 공시지가 평가법인의 평가 보상금입니다. 국공유지의 취득과 처분 비준표의 기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주로 중요한 게 세금 부과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세금 부과, 이게 핵심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항상 개론에서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가는 걸로, 부담금과 세금은 개별이다, 개동이다, 개별과 공동이다, 개공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표준은 세금과 공동이 나오면 안 되죠. 아까 세금은 개공이니까 세금과 부담금 같이 가는 거니까 표준에 나와서는 안 되고요. 공동은 단독만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세금 부과에 대해서 누가? 시장구청장이.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공무원이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산정을 하는데 지가 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한다면은요, 지가 산정할 때 이제 이런 순서로 합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뭐냐면 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먼저 이제 내가 구할 개별 공시지가의 그 땅의 특성을 조사를 해요. 그 땅의 이제 그 특징과 성질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땅과 가장 가까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요. 가장 좋은 것은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되겠죠. 표준지를요.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표준지를 구할 수가 없으면은 동일 수호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지와 개별의 비교표, 이게 이제 비교표 누가 만들어준다? 국장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대개 이제 여기서, 대개 표준지에서 몇 메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 5%, 1%, 3%를 감가한다. 이렇게 비율이 나와요, 비율. 그러면 거기서 표준지와 개별의 비교표에서 가격 배율을 찾아요. 배율을 찾아갖고, 그럼 곱하면은 지가가 산정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하니까 검증 절차가 들어가요. 이렇게 평가법인에 검증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가를 산정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된 것은 아니니까 말하자면은, 지가 산정 방법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개별 공시지가는 구하려는 땅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제가 특표, 배지검 이렇게 한번 했는데 특성조사의 특,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 배율, 그 다음에 지가 산정, 검증, 특표, 배지검 이제 이렇게 이제
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장 표준지를 선정할 때 좋은 것은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없을 때는 동일 수도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갖고 표준지와 개별의 비교표를 비준표라고 했잖아요. 그 비준표에서 제시한 배율을 찾아가지고 곱하면은 지가가 나오면은 이거 마지막에 검증을 거쳐서 지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산정에 대해서 땅에 이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의견 청취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일 동안의 의견 청취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는 이제 여기는 위원회인데 시군구겠죠. 예,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 공시를 하죠. 언제까지요? 땅은 5월 31일. 그다음에 개별 주택은 공동주택은 4월 30일까지 이제 결정 공시합니다. 예, 이때는요 주로 이제 공시는 이게 세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주로 가격과 그다음에 지번만 공시를 하면 돼. 공시 내용은 묻지는 않습니다. 공시를 하면은 반드시 뭘 거칩니까? 이의신청 거치죠. 이의신청이라는 건 항상 30이라고 그랬죠. 예, 처음 30은 공시일로부터 30. 두 번째 30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 해갖고 이의신청을 거쳐서 뭐 할 때 여기 이제 결정 공시에 뭐 할 때 쓰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금과 부담금이죠. 그 다음에 사용료. 예, 그래서 뭐냐면 세부사 꼭 기억합니다. 세부사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부사 세 개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부사 이 세 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과 공동이다. 이렇게 세부사 기억합니다. 만약에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이 5단계의 절차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첫 글자로 지의 신결이 이거는 좀 암기를 해보세요. 지가산정, 예,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심의, 결정, 이의신청, 지의신결이 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다. 다시 한번 38번의 법조문 읽어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금 부과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세부사죠. 세부사,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부사를 목적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시 기준은 현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땅은 아까 제곱미터죠. 결정 공시를 해갖고 행정기관에 제공을 한다. 예, 이게 말하자면 개별 공시지가죠. 예. 그런데 이제 39번은요, 이제 표준주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준주택은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이라는 말에는 공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세공 이렇게 옵니다. 세금 나오면 안 돼요. 공동 나오면 안 돼요. 표준은요 단독만 있다는 것. 그래서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가격, 항상 적정가격 그럼 세 글자죠. 통정성. 예, 그 다음에 그 조사 산정을 해갖고 누구한테 의뢰를 했어요?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표준이니까 중앙이고요. 공시를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나서 40번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 기본적으로 세금과 세부사는 세금, 부담금, 사용료는 세부사는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면은 개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표준주택으로 선정을 했으면 이미 가격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40번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표준으로 선정됐다든가 이미 뭐냐면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은 표준주택에 개별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요 40번이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별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경우 표준주택에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을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거는 땅도 마찬가지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이제 공동주택은 누가? 국장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부동산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날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1월 1일은 공시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뭐냐면 주택이 앞서요. 제가 주땅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표준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개별 나오죠. 표준주택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 말은 표준지, 그 다음에 주택이 앞서니까 4월 30일은 이제 뭐냐면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5월 31일은 개별 공시지가 여기까지요. 주땅, 이제 주택이 앞서고 땅이 뒤에고 표준 먼저 하고 개별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참고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말하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물을 4층에 빌라를 지었는데 준공일이 4월 15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준공일이 4월 15일인 이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겠는데, 보통 가격을 정할 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은 이 주택이 없잖아요.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1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축이 됐다든가 합병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별도의 날을 정하는데, 6월 1일은 주택이고 7월 1일은 땅이다. 항상 주택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신축, 주택은 1월 1일, 그 다음에 땅은 7월 1일 해갖고 별도로 날을 정해서 가격을 정해갖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를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1월 1일,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 말, 그래서 표준에 관련된 것, 4월 30일과 5월 30일은 개별, 그 다음에 6월 1일은 이제 신축 주택, 7월 1일은 이제 뭐냐면 분할된 땅,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가격을 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하신 분은 생소하지만 우리 공시 내용 5개 말하자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개별은 구청장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의심결이, 직가산정, 의견 청취, 심의, 결정 공시, 이의신청을 거쳐갖고 뭐 할 때 기준이 있냐? 세부사다. 세부사. 세금, 부담금, 사용료. 세부사. 이 세부사 나오면은 개별과 공동이고요. 표준에서는요, 세금과 공동이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두 개가, 기본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표준으로 들어갔다든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개별을 할 필요가 없다. 항상 세금과 같이 가는 건 세부사다. 세금, 부담금, 사용료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억에 표준지로 선정된 땅은 할 필요 없죠. 이미 해놨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부담금은 할 필요 없죠. 세부사 같이 가는 거죠. 예, 아닌 땅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 가서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4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도시설이 공원으로 관련된 건 해야 된다. 이건 관계가 없다. 해갖고 니을이 빠진 것이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개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 표준과 세부사, 세금이 부과 대상이 아닌 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옳은 것 그랬네요. 개별 주택 가격은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별은 4월 30일까지 하는 거죠. 해갖고 X. 2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에 관한 사항은 공시한다. X. 건물은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가면주 지용도 공시대용 지가면주 지용도 지가 집원 가격 물론 가격은 단위 면적당 가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주변 그리고 지목 용도 도로 이런 것들이 공시 내용이에요. 지가면주 지용도 그래서 건물에 관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는다. 왜? 없는 걸로 보니까. 3번 공동은 표준과 개별 이건 단독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표준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세공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3번 틀렸다. 4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로 본다. 이게 맞다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네. 5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표준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모든 행정 절차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단지 주체가 틀리죠. 개별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표준은 국장에게 한다는 차이만 있고 이의 신청 그러면 숫자 30, 처음에 30은 공시일로부터 두 번째 30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57강까지 우리는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평가 파트는 특히 3방식에 관련된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복잡한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시험에 나온 만한 내용들을 최소한 적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 보신다면은 평가에서 반드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